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 이 코스피의 차트의 방향, 그 모양이 비슷하게 갔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삼성전자 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지난주 목요일 마켓나우 3부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최근 보면요, 1시 이후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오늘 단단히 그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시장은 오늘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0.08% 오르면서 2,725선, 그러니까 이 선, 2,700선 위에서 어쨌든 움직이니까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닥 시장도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850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코스피 일중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은 없었습니다. 그 뉴욕 증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만큼 6월에 ECB 쪽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미국 말고 다른 주요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있었고, 다만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리스크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엔비디아발 그 훈풍이 사실 우리 시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시는 받아도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은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고, 금요일은 삼성전자발 쇼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받아간다는 거, 그걸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조금 더 치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오후 1시 기점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비로는 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수급 만나보시죠. 이따가 시총에서도 만나보겠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는데 전기 전자 섹터와 자동차 주를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3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현재 이 시각 500억 원 가까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동반 순 매수 보이면서 410억 원 매수하는 흐름이네요. 자, 바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 살짝은 잡아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관망심리인데 최근 많이 갔으니까요.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으니까요.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잡아주고 있지만 그 외국인 매도세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입니다. 5월 달에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걸 누가 받아갔느냐? 바로 SK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자는 SK하이닉스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발 훈풍은 사실상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가 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150조를 터치했다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살아나면서 이런 흐름들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을지 그 상징적인 걸 좀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 전체적인 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산업부 쪽에서 수출을 984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목표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의 흐름들인데요.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올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진펜트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도 처방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에 키를 쥐고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합병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요 바이오 시밀러들의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진펜트라 외에도 다른 신제품의 매출 성장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걸러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이 부분 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약보합권이었는데요. 예, 5장 돼서도 이제 강보합권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는 거고요. 849에서 한 850석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그러나 강보합권을 유지하네요. 바로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코스피와 수급 반향이 다르죠. 개인이 나홀로 사자 1,132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총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주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1% 넘게 떨어지면서 95,900원 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썼어요. 그런데 목표 주가도 15만 원으로 떨어뜨렸고요. 투자 의견도 매도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암울하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2차 전지주에 관련돼서 북미와 그리고 유럽 쪽에 그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양극재 판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의 그 배터리 그 시장이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냈습니다. 빨리빨리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래간만에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오늘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거래 연속 상승하는데 그 CEO가 그 진화에 나섰잖아요. 그 신약 관련 FDA 불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HBL 그룹주 오늘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P, SP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 딱 봐도 그 상승률이 괜찮잖아요. 그 이유를 하나 꼽자면 여기에 주요 주주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뭐 반도체주가 강하고 한미 반도체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이 영향 일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 다행이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시장은 반도체 아니면 안 되나? 반도체가 좀 가니까 오늘 시장 좀 잡아질 수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더 해준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 장입니다. 오후 1시 시황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자세한 1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피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좀 다행입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잡아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돌아온 히어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대 저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변곡점 캔들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개파락 양봉 두 개가 자,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을 웃고 울게 만들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지금 그래도 이제 양지수 중에서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일선 아찔하게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정배열 추세를 만들어 놓는 거는 자, 기둥은 누구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것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캔들 두 개가 다시 한 번 더 이 글로벌 증시에 동조화 시킬 수 있는 거래소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반대로 코스닥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생각이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점 대비, 목요일은 저점 대비 1,000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들어왔죠. 자,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한해서 저가 대비 이 저점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제의 이 저점 매수, 다시 말해서 코스닥의 이 최대 저점이 나오고 나서 오늘의 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이 포지션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양봉을 지키고 있다. 변곡점이 나오곤 있으나 시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시원하지 못하는 마지막 퍼즐은 외국인의 이 대량의 매수입니다. 자, 저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최대 저점, 지수를 만드는 것은 외국인이고 종목을 움직이는 건 기관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지수든 아니면 종목이든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수급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포지션은 외국인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이 뭐다? 예, 외국인의 대량의 매수인데 이 대량의 매수가 내일 모레 한 차례만 들어오게 되면 코스닥까지도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22선 돌파인 캔들만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걱정 없는 이제 주식 코스닥 시장의 랠리를 한 번 더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러면 오늘 변곡점이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여러분들 잠시 후에 뒤에 보이는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보고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은 여러분이 스스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앞잡이,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 스핀에서 잡히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반도체 소재, 로봇,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잡힙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저희가 만날 수 있을지 대표님 도움 주세요. 오후장 전략은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드려야죠. 당연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오전장, 오후장을 넘어가는 징검다리 시간입니다. 하루에 이 매매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9시부터 9시 30분, 그리고 좀 길게는 9시에서 50분, 그리고 10시까지고요. 한 차례 매매. 그리고 그날의 지수의 흐름과 앞으로의 이 흐름, 주가, 지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매매를 할지 말지, 종가 배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2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스윙 포지션, 단기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변곡점 캔들이 나옴으로써 우리나라도 우리 동생뻘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반등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장은 틀렸습니다. 오전장에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 AI 반도체 인프라, AI 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발전 인프라 쪽으로 제일 먼저 모멘텀 플레이가 갭상승이 나서 갭상승 음봉이 나오고 반대로 갭하락 양봉이 난 쪽은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실근실금 9시 5분과 10분 사이에 바뀌는 현상을 오늘 오전장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그리고 반도체의 팬리스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유로모픽,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장비 CLXL. 자,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카테고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다시 말해서 양봉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기 테마를 보시게 되면 오늘 로봇주가 SK그룹사들 대상으로 유상증자 소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보시면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가 나고 자, SK그룹사의 이 진출로 통해 가지고 이제 로봇도 변곡점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분위기가 이제는 턴 어라운드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HL일뿐만 아니라 몇몇 바이오들이 이번에 이 지금 그 앞으로 이제 USA 바이오 박람회뿐만 아니라 몇몇 바이오들의 이 기술적 패턴을 나오는 바람에 오늘 바이오가 움직이는데 이 또한 바이오도 같이 움직여야지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백신, 양자, 암호,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 우크라이나 재건 실금실금 모멘텀 플레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도 국책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강했었죠. 자율주행이 강했는데 이 또한 모멘텀 플레이로 다시 다음 차례가 또 이제 보이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양자, 암호가 다음에 이 모멘텀 플레이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반일 테마라는데 보통 반일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 라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반일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의 쉐인과 같은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이 쪽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모나리자라든지 아니면 몇몇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 그 재지 쪽에서 오늘 상승을 보여가지고 오늘 반일테마 올라오는데 조금 그 격차가 있다라는 걸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 오늘은 올라왔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AI 전력 인프라 쪽하고 같이 엮여 있는데 자, 우리 쪽의 종목들은 아직까지 상위에 좀 포지션하다 보니까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원전입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원전 관련주도 오늘 오전장엔 강했으나 갭상승 음봉이 나는 종목들이 꽤 있지만은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보유 관점으로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업종, 거래소 쪽의 업종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가 오늘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대 저점에서 오늘 장대 양봉에 열관리 관련돼 있어가지고 오늘 이슈를 받고 있는데 추세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조선 음식료입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몇 종목들이 추세가 다시 돌려지는 모습과 함께 이제 좀 앞으로 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제일 강한 섹터와 카테고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이 카테고리와 테마, 업종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오늘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원 플러스입니다. 자, 아이원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열 관리, 국내 최초 열 처리, 열 관리에 관련돼 있어 이미지 센스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아침 일찍 상한가를 꽂아놨고요. 자,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자, 티베이비, 자, 이 어린이 유아용의 브랜드 확장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꽂았습니다. 자, 그리고 솔브린뿐만 아니라 자, FST 그리고 자, 여러 이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방산 종목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차트 포착을 보시게 되면 자,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로 위주로 좀 잡혀져 있는데 자, 아이온스도 거래량 터졌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다시 말해 조금 전에 로봇 관련 테마가 오늘 강한 이유가 SK그룹사의 관련 이 유상 증사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SK그룹사가 드디어 이 로봇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자,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이 로봇 관련 이 섹터의 분위기 트리거가 지금 만들어져서 변곡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아타바이오 한독 같은 경우에도 한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살짝 끊겼는데 USA 바이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관련 소식이 조만간 들릴 거라는 기사를 통해 가지고 최대 저점에서 아타바이오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동일 고모벨트라든지 아니면 백광산업, 솔브레인, 그리고 나노팀, 도아 엔지니어, TJ 미디어를 보게 되면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각 섹터들별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 이슈가 시장에서는 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또 한 번의 이 최대 저점에서 코스닥이 V자 반등이 나는 시점에서 이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 새로운 주도주들의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럼 요번에 이 V자 반등, 코스닥의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으로 지금 현재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까지의 지수와 동조하는 종목들이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취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종목별로 찍어가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관심주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수익률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4월 26일 관심주 제일 일렉트릭인데요. 이게 7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관심주 서전기전은 현재 26% 수익률이고요. 일진전기는 5월 10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11%의 상승률,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오늘도 오늘장에서 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지 대표님, 5호장 관심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빨리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은 계속 V자 이야기 드리는데 왜 V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수가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와도 어찌 보면 이 코스닥의 5일선이 드디어 엉덩이 밑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벌어놨습니다. 내일 양음량이 나와도 코스닥 지수에 양음량이 나와도 괜찮은 자리이고요. 특히나 내일 음봉에서 오히려 더 수급이 반도체로 들어오면 금성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코스닥 지수의 V자 반등 때 여러분들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별로 오늘 신중하게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주도주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요. 지금은 HBM 시대입니다. 그에 관련돼 있어가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종목이죠. 한미반도체를 들고 왔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지긋지긋하시죠? 너무 이제 많이 또 이야기 저뿐만 아니라 정권 방송,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를 말을 추천 안 하는 데도 없고 여러분들 말을 안 하는 데도 없고 정말 이 종목을 이야기 드리자면 사실상 2년 동안 날려왔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를 보게 되면 누구는 들고 있고 누구는 그림의 떡. 다시 말해서 지금도 못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매번 이 과거의 단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예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전 생각, 예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놓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이 났고 SK하이닉스는 글로벌의 이 주도의 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따라가는 슈퍼을 전 세계의 TC본더의 슈퍼을을 자랑하는 한미 반도체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대한민국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오늘 들고 왔냐라고 하게 되면 어제는 사실상 양봉을 뛰다가 종가 기준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밀렸지만은 여러분들 캔들 보시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영망치 앞정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가 관리가 됐고요. 오늘 아침 갭상승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고점의 매물을 어제와 오늘 소화한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전에는 비싸서 못 샀고 올라가서 못 샀고 이래서 저래서 못 샀다라는 분들은 이번에는 짧게라도 한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취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한미반도체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반도체 HBM의 주도주의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반도체로 들고 왔는데요. 자, 반도체. 자,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들고 온 이유가 이제 반도체의 V자 반등이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올라갈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주도주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 번째는 테크윙을 들고 왔습니다. 자, 반도체 테스트용 핸들러 글로벌 1위입니다. 반도체 테스트용 핸들러는 반도체 소자나 모듈에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온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이를 등급화 분류해야 하고 있는 등급별로 자동화 분리하는 수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의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검사 장비 제조하고 있는 최근에 HBM 핵심 장비인 큐버 프로퍼를 생산한 HBM
테마주로 엮여서 부각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최고의 이 하반기에는 따라올 거라는 소식과 함께 자, 오늘 어제와 이어 오늘도 전고점을 먹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전고점 신고가 행렬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주도주는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설명해드리는 것 중에 이 방송 시작부터 어제까지 제일 많이 소개했었던 섹터가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전력 인프라의 주도주는 누구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사항에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테크윙이 여러분들 계좌에 없으면 안 되는 종목으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세 번째 종목 오늘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자 FST입니다. FST는 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 전에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에 관련돼 있어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 무엇보다도 전고점의 수급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된 오늘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전고점 37,500원 선에서 한 바퀴 지금 손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윗꼬리보다도 밑에 바디가 긴 상태로 마감이 된다면 손바뀜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추세를 돌릴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 반도체의 랠리가 온다 그러면 자 오늘 외국인 기관의 선택을 받은 FST가 지금 주도주 행렬에 가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내 유일의 펠리클 제조업체이고요. 국내 시장에 한 약 80%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이 스크로버 제조업체인 클라넷을 흡수 합병 이후에 실적 개선에 본격 가열하는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으로 FST까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도체 랠리가 있을 때 이 세 개 종목은 꼭 알고 넘어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크윙이 52주 신고가, 한미반도체는 어제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자, 대표님, 못다한 이야기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야, 유튜브입니다. 이데일리 온에서 우리 이제 방송 이데일리 온에서 유일하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고 제가 오전장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다시 말해서 오늘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 발전 인프라,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K푸드가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갭상승이 났는데 역시나 삼성전자의 개파락이 양봉에 SK하이닉스까지도 양봉을 띄다 보니 반도체가 튀어오르고 지수 V자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뭡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개파락이 양봉이 나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장에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다 싶어서 에너지 쪽으로 오늘 오전장 계속 배팅하다 보면 다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들어오면 상이 다 바뀝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오전장 갭상승이 음봉, 개파락이 양봉이 나는 대한민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장중입니다. 장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이데일리 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아침 8시 30분 너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8시 30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온 트레이딩 스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빨리빨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AI에 포착된 종목과 이슈는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력 설비 또 검색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기차 사업에 이어서 AI 산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선 관련주도 검색 많이 좀 하셨습니다. 국내 전선업계 4사가 있습니다. LS전선 있고요. 가온전선, 대한전선, 그리고 일진전기가 있는데 이 기사는 그래도 수익성이 가장 탁월한 기업이 일진전기다 하고 분석했습니다. 이걸 많이 검색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로봇이 대신 주차를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와 HL만도가 각각 IT 업체들과 손잡고 만든 주차 로봇이 거의 상용화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간이 좁은 빌딩 주차도 가능한데 촘촘히 차를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인력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가 빨리 다가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검색 상위 순위였습니다. 자, 화장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올리브 영이 이달 중순에 일본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대는 좀 확실히 변하고 있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자율주행 반도체 원전 섹터도 오늘 역시 관심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AI 포착된 이슈와 종목을 살펴봤고요. 싱크풀 버블 맵이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켓 이슈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할 주제를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엄청 좀 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는 절대 질 수 없다라는 각오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한 64조 원 규모로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고 3차 펀드 조성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이슈 좀 살펴주세요. 네,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사실은 딱 10년 됐거든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1차 펀드가 2014년도에 26조 정도 펀드가 구성됐고 2차 펀드는 2019년도에 38조,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무려 규모가 64조입니다. 전체 펀드 조성 내용을 보면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펀드가 전체 지분의 대부분을 중공상은행, 교통은행,
그리고 중국은행 등 6대 주요 국유은행을 비롯해서 뭐 민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 자금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전에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쭉 지켜보다가 사실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굴기 3차 펀드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투자하는 곳이 기존에 하고 좀 다른 게 일단 반도체 제조 장비입니다. 아시듯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예 장비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이쪽에 포커싱을 한 것과 플러스해서 뭐냐면 최근에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우리에게는 HBM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분야까지 집중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3차 중국의 반도체 펀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상당한 좀 위기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 반도체 시장이 좀 먹구름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시진핑 정부에서 최초의 반도체 굴기를 시작하기 전에 약 10에서 30% 정도의 반도체 자금률이었는데 중국의 목표는 내년 25년까지 전체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화웨이의 폰에 들어보면 7나노 이상짜리는 중국 스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맞다면 향후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150조 원을 터치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HM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올 들어 40% 이상 올랐고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반도체만 두고 보면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속이 뒤틀릴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격의 카드는 뭐라고 보시는지 대표님의 의견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우선 네. 그 HBM 쪽에서 뭐 지난주에 굉장히 쇼크 같은 일이 있었죠. 엔비디아 쪽에서 검증이 실패했다는 외신 보도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현재 HBM3는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노리고 있는 거는 HBM4입니다. 12단짜리 들어가는 거를 지금 검증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HBM3하고 HBM4하고는 약간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지난주에 광노정 SK 하이닉스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HBM3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타일을 만들었으나 HBM4부터는 이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TSMC에서 밑에 타일을 만들고 우리가 그 HBM 공급하면 거기서 직접 조립하는 공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BM3까지는 하이닉스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급했다면 HBM4부터는 이게 GPU, HBM3는 GPU를 보시면 HBM하고 이 GPU가 병렬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HBM4부터는 GPU가 밑에 있고 HBM이 상단에 올라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중간에 이 다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요 기술에서 지금 사진을 보는 것 같죠? 저게 이제 HBM3하고 HBM4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HBM4부터는 6세대 구조라서 저 베이스 다이가 저렇게 구조가 달라져요. 저렇게 구조가 되면 저 기술을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예 저 부분을 TSMC와 같이 공동 개발해서 지금 조립하겠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베이스 다이를 직접 공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해서 턴키로 기술을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업계에서는 저 HBM4로 갔을 때, 6세대로 갔을 때 삼성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전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 HBM4가 12단으로 가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 부분을 검증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저게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저 검증이 통과한다면 HBM4로 갔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간 시장에서 달라질 수 있다. 즉 TSMC 입장에서도 만약에 수급이 딸린다면 SK 하이닉스의 HBM 쓰는 것이 아니라 턴키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거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삼성전자의 HBM4 6세대를 계속 검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수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그 GPU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품 말고 차세대 제품 HBM4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판도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엔비디아 테스트는 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관문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황에서 그 삼성전자가 올해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순 매도를 찍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는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비중 확대지 이렇게 나와서 좀 의아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부단히 좀 눈으로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비중 확대 이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해드렸던 삼성전자의 가격 지지선이 73,000원 가격이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5%의 하락을 보이다가 막판에 플러스 1.7%로 어제 하루 동안에 4%가량의 매수세가 막판에 이제 유입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HBM,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HBM향 이제 반도체 종목들만 올라가는 특성이 어제 오전장까지 좀 흐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더 올리는 그림보다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우리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시점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저점인 종목들의 수급 그리고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기준 캔들 7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7만 원 초반에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길게는 7만 원짜리를 기준 잡고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훈풍은 SK 하이닉스가 받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만 원은 안착했는데 그 SK의 하이닉스의 광노정 사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3년 안에 28만 닉스 이거 해내겠다고. 이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갈까요? 네, 일단 28만 원짜리까지 가기에는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돼서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부정적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제 기준으로 우리 하이닉스가 20만 9천 원에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자, 음봉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근데 그 가격이 21만 원짜리에서 저항받은 게 어제와 오늘의 버전이기 때문에 28만 원까지 가면 좋지만 지금 28만 원까지 가기에는 20만 원 대비해서 40%가량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무언가의 호재와 수급과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21만 원과 22만 원의 저항대 돌파 여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서 그리고 HBM 그리고 반도체 광풍으로서의 이제 그동안 좀 강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위로 28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때 반대편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빠질 때 같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좀 그동안의 행보와는 좀 180도 다른 움직임이 좀 그려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28만 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위로 단기 저항 21만 원에서 22만 원 돌파 여부 먼저 점검해 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두 개 말고 다른 반도체 종목은 괜찮을지 여기에 탑픽 종목은 있을지까지 좀 계산해 주세요. 네,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제 두 글자의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신대가 방송과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종목들, 눌림목, 저점인 종목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탑픽 종목을 하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고형 종목을 저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 종목이 작년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1,600원 저점 대비 24,000원까지 130%가량의 폭등을 과거에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2월 23일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받고 하이닉스는 고공행진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HBM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서의 고형 종목의 성적은 24,000원에서 오늘자 주가 수준
14,7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0%가량의 선제적 조정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이번 주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던 반도체 장비 종목이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단기 저점 부근에서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요. 자, 매수가는 14,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700원, 목표가는 15,7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이 시장 잡으려고 난리를 쳐도 우리 기업이 단단하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두 번째 주제 화면 공개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백종원 대표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되네요. 더본 코리아 좀 상장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 4천억 원 정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오랜만에 IPO 소식입니다. 더본 코리아가 상장을 두 번째 잘 시도하고 있죠. 2018년도에 한번 시도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상장을 접었고, 그리고 이번 두 번째로 시도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면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 매출이 1,500억이었다가 지난해 매출이 4,106억으로 찍혔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보이는 게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2,821억 원에 영업이익 257억인데 지난해에 4,100억인데 영업이익 256으로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준 상태입니다. 1차 IPO 시도 이후에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수를 극하게 늘렸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이제 가맹점 수를 발표하는데 2020년에 1,680개였다가 작년에 2,800개로 한 1,000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 자체가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프랜차이즈 대비해서 1.5배 정도 증가율이 높아요.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형 성장을 해놓으면 규모의 경제를 만든 다음에 공급품의 가격을 코스트 다운을 지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약간 리스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영업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외형 확대가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우려가 있어서 이번 IPO 좀 지켜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이익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흥행 가능성 이런 부분 좀 이익률 이런 부분으로 계속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경철 전문가님, 이제 공모주 슈퍼이크 이런 부분 좀 다가오는데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지 그 아이디어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중에서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사명은 그리드 위즈라는 이제 국내 1위 전력 수요 관리 업체가 되겠는데요. 동 종목에 공모에 참여한다면 저점에 이제 매수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좀 공모 참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O라는 시장 자체가 초기 벤처 캐피탈이나 기관들이 엑스트하는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싸게 사거나 우리 고점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고점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주의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IPO 시장의 이모저모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박종은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오은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화제 드라마 선제 업고 튀어가 시청률뿐만 아니라요, 이 원작 웹소설, 웹툰, 대본집 예약 판매 등에서 모두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박난 콘텐츠 덕에 제작사인 CJ ENM 주가는 한 달 새 25%, 또 6개월 기준으로는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던데요. 이 CJ ENM 수익성이 하반기에 더 개선될 것이란 이유였습니다. 영화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이 콘텐츠리 중앙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평이고, SK 스퀘어, 스튜디오 드래곤, A 스토리, 사마 네트웍스도 최근 52주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비와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였습니다. 콘텐츠 시장 최강자로 밸류업을 이룩할 기업 어디일까요? 이제 비었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